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일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건 맞지만, 가격 상승 퍼센트를 보게 되면 일산 아파트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2006년도 치고가를 보게 되면 20평 같은 경우는 2015년 중반에 돼서야 2006년도 치고가인 1억 9,500만 원을 넘어서게 됐고요. 또 현재는 4억 5천에서 5억 정도 이렇게 매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평 같은 경우는 2006년도가 치고가가 한 4억 500 정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도 들어서 이제 4억이 넘어가고 현재 21년도에는 6억 5천에서 7억 사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32평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이 공원을 바라보고 좋은 동 같은 경우가 6억 2천까지 거래가 됐었죠. 그러던 것이 이제 2020년 들어서면서 8억을 넘어가는 그러한 실거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가격이 한참 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가 이제 2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형상을 볼 때 다른 일기 신도시와 비교를 해봐도 너무나 많은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가 이렇게 저평가로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억눌렸던 것을 떨치고 가치 상승이 크게 일어날 것인지 현 시점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고양시, 특히 일기 신도시인 일산은 배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교통지옥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고양 시민은 보상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야기했지만 일산 일기 신도시인 주변으로 많은 대형 개발 사업과 교통 호재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얼마만큼 큰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현재 일산 테크노밸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고양시에서 기업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 전략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하며, 이 보고서에서는 국립암센터, 또 기업인 고양시 투자위치위원장, 경기 주택도시공사, 고양산업진흥원, 고양시 시정연구원 등 이런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의 이 고양시 발전과 미래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여러 가지의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는 일산 테크노밸리에 입주하는 메디컬 바이오 기업의 지원과 신항암연구센터와 국가암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내에 콘텐츠 생산과 또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업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이 교감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산 아파트에 큰 영향을 미칠 테크노밸리 대화동 일대에 26만 평이죠. 약 한 8,500억 정도 투자가 된다고 해요. 이 부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콘텐츠, 바이오, 메디컬, 첨단 제조 4차 산업의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가 녹지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고양시가 경제적 자족도시로 북부 지역 경제 허브 역할을 크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로 인한 생산 유발액이 약 4,642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일자리는 약 한 2,80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개발 사업이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개발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 아직도 시큰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베드타운에서 경제적 자족도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산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10월 27일 착공한 CJ 라이브 시티가 있죠. 이 CJ 라이브 시티는 K-팝 전용 공연장으로 만들어지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공연장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 경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그 음악과 영화, 드라마, 예능, 그리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활용을 해서 한국의 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차별화된 그 세계 최고의 콘텐츠 온 오프라인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CJ 라이브 시티에서는 이곳에 이 음악, 디스트릭트 등 다양한 그 콘텐츠를 업무 시설을 포함한 상업 시설과 숙박 시설, 친환경적으로 이 생태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상현실 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죠. 10년간 약 28만 명의 그 취업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방문객은 연간 2천만 명. 이거에 대한 이 경제적 효과는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CJ 라이브 시티 옆에 방송 영상밸리 단지가 이곳에 있죠. 이 방송시설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도시지원시설, 만들어지는데, 이곳에는 이 개방형 스튜디오 조성을 해서, 자족 기능으로 만들기 위한 방송 영상, 업무시설, 종사자가 주거할 수 있는 주거도 같이 공급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주상복합이 3674호, 또 주택이 106세대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주상복합하고 이 주택, 이 장항지구에 또 이 택지 개발로 해서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분양 공급가 나게 될 겁니다. 이런 거에서 이제 공급은 많아지지만 그래도 이 일자리 창출로 인한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이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분양을 하게 되면 아마 앞으로 이제 공고가 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곳은 또 호수공원과 밀접하게 붙어 있고, GTX역까지는 걸어가기는 좀 멀지만, 그래도 이 자전거나 전동 기구로 이용하면 GTX역을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 현재 이 매매 상황을 보면 실거래되는 거래량이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21년 전반기에 최고가로 거래되고 있던 아파트 단지가 최고가 이하로 거래가 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단지가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산 아파트의 과거로부터 거래되는 가격 형성을 보면 20평대 같은 경우는 16년 가격 그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면서, 또 특히 이 복도식은 현재 4억 5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요. 계단식 같은 경우는 높게는 6억 7천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또 27평대는 7억 전후에 형성이 돼 있고요. 선호도가 좀 낮은 곳은 6억에서 6억 5천 선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 32평 같은 경우는 8억 5천 9억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 선호도가 좀 낮은 곳은 6억 5천 전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위치가 좋은 곳만 찾을 것이 아니라 돈이 조금 적은 분들은 현재 1기 신도시 내에
6억 5천 세에 32평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소형 아파트는 과거 2006년도보다 높게 가격이 형성이 돼 있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대형 아파트 가격 형성을 보면 그 37평이 8억 5천 선 전후에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이 금액은 2006년도 가격과 비교해 보면 그 거의 그 조금 더 상승했다. 또 위치가 좋은 데는 그 거의 같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7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억 선에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금액은 아직도 2006년도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가 좋은 곳은 물론 11억, 12억도 거래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 기류가 조금 심상치 않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잘 지켜보면서 보수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오피스텔이 큰 곽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곳은 100세대 미만이고 지금과 같이 넘쳐나는 돈의 흐름이 갈 곳을 잊어버리고 무분별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3, 4년 입주 시점을 잘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잘 깊이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일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4년, 5년 후 이것을 내다 본다라 그러면 큰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제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큰 손실 없이 재테크에 임해야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산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